중간에 한번 잘라갑시다 할 수 있는. 잘라갑시다. 네.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궁금해 하잖아요, 사람들이. 네. 아, 그거 되게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마치 저 같은 것도 막 비쌀 것 같고, 맞아. 어려운 분들, 무서운 분들 만나기 네. 힘들 것 같고, 그런데 이렇게 편하게 상담을 신청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사람들이 좀 편하게 이거 보고도 맞아요. 편하게 신청할 것 같아요. 무서워. 저도 그리고 무서워서 돈 많이 나올 것 못했어요. 같고. 제가 이제 댓글을 요청을 드린 거는 댓글을 쓰다 보면 내 생각을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왜 돈을 빌려줬는지 또는 내가 왜 그 현장에 갔는지가 내 머릿속에 정리가 되다 보면 그게 법률적인 쟁점을 조금 더 빨리 끄집어낼 캐치할 수 있다. 그렇죠. 그걸 빨리 끄집어내면 저희가 들어가야 되는 노력이 줄어듭니다. 맞는 거. 그렇다면 굳이 저희가 비용을 받지 않더라도 도와줄 수 있다는 거고 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다면 돈 받고 하겠습니다. 근데 제 거 들어와서 누군지 알 수도 있잖아요. 쓴 걸 보면 보면. 개인적인 정보가. 그리고 제 거 들어오면은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도 있잖아요. 나 아는 사람이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익명성이 약간 무서워요. 아까 얘기한 좀 내게 개인적으로 드러난다는 게 무서울 수 있잖아요. 약간 그럴 줄 두렵고. 알고 저희가 카카오 채널 채널도 그거는 또 준비하고 알려줘야죠. 그걸 먼저 말씀하셨어요. 아, 그거를 링크에 걸어 놓는 거네. 아, 고정 거기에 댓글에 비밀. 그 얘기. 그걸 알려줘야지. 무조건 댓글 달라고 하면. 그러니까. 저희 댓글도 해주시고 뭐 댓글이나 상담글로 해드릴 테니까 댓글이나 뭐 상담글 주시면 댓글만 무서운데? 졸지 혼나고 계셔 지금. 뭐 명절이 가까우니까 명절에 뭐 얼마를 준다. 아. 그러면 처가에도 동일하게 해야 되는데 처가는 왜 뭐 반도 안 줘? 뭐 여기는 뭐 소갈비 줬는데 여기 왜 돼지갈비 줘? 궁금하지. 아버님이 돼지갈비 좋아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차별 대우 때문에도 굉장히 다퉈지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명절 때 누구 집 먼저 가냐 그런 이것도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아, 그럴 수 있을 중요할 수 있죠. 누구 집 먼저 가냐. 제 주변 사례로는 이런 거예요. 이제 거쳐가는 길에 처가가 있고, 본가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려가는 길에 처가 들려가지고 가고, 그 다음 본가 갈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가부터 와야 된다. 이런 경우는 또 내려갔다 다시 올라와야 되는 약간 그런 부분도 어차피 다시 있는데. 올라오는 길이잖아요. 이제 내려갈 때 먼저 들렸다가 가면 편하니까. 네, 그런 다툼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던데요. 나 그냥 오늘 안 갈래 이번 명절은. 와이프가. 그렇죠. 다른 요즘은 이제 또 놀러 가고 많이 나가서 여행 가고. 그게 싸움의 또 계기가 그니까요. 되는 명절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그쵸. 그걸로도 많이 싸우고. 그렇죠. 또 부모님의 생신 그리고 가족 행사 네. 여기에 참석해야 돼 말아야 돼. 예를 들어 나는 친하지 않은 관계인데 굳이 남편이 가야 된다고 하면 나는 왜 걔를 잘 모르는 데까지 가야 돼? 귀찮게 뭐 화장하고 준비하고 이런 것도 싫다. 근데 그런 말들이 쌓여서 오해가 생기는 거죠. 아 너는 우리 집을 무시하는구나. 뭐 야 이렇게까지 안 돼? 라는 것들이 쌓이는 거죠. 그게 갈등 요소가 되는 것도 많이 명절 봤습니다. 얘기해서 갑자기 제가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긴다고 하니까 혹시 명절과 관련돼서 사건들 뭐 이런 것들은 없을까요? 제가 봤던 그 상담 중에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 손녀와 손자를 비교하면서 큰 집의 아들은 뭐 어디 갔다는데 너는 뭐 다녀? 예를 들어 큰 집에는 뭐 어디 뭐 S전자 뭐 취직했는데 뭐 너는 어디 다녀? 그러면 이제 집에 와서 왜 어머님은 그렇게 하셔? 왜 우리 애한테 이렇게 그러면 네가 잘 가르쳤어야지 이러면 이제 또 이런 케이스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혼으로 이혼도 생기지만 이제 고부간의 갈등도 생기고 그게 하나의 아이들도 또 상처를 입어요. 그렇죠. 갑자기 떠오른 사고가 있었는데 네. 갑자기 형네 가족들이 모였는데 그러니까 형 핸드폰을 제 아들이 네. 고객님 아들이 핸드폰을 이렇게 가지고 놀려는 찰나에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유튜브 보려고 핸드폰을 이렇게 본인이 보다가 떨어뜨리는 경우에는 보험으로 처리가 안 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보험은 네. 가족 일상 배상 책임이라는 일상생활 중 일어나는 배상 책임을 물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가족 간이라도 이제 핸드폰을 내가 점유해가지고 네. 보다가 떨어뜨려가지고 파손된 거는 보상이 안 되는데
핸드폰 잠깐 줘보세요 이러다가 아니면 삼촌이 보고 있는 핸드폰을 조카가 탁 쳐가지고 떨어뜨린 경우는 요거는 배상이 고객이- 가능할 수 있어요. 오. 예, 가족 간이라도. 예.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저도 뭐 처음 그렇죠. 알았는데. 왜냐면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할머니가 놀러 갔다가 네. 할머니 집에 놀러 갔죠. 아, TV 우리 가족들 모이니까 큰 TV로 바꿔놨는데 손주가 생계를 같이 거주하지 않는 조카가 놀러 왔다가 손주가 놀러 왔다가 장난감 딱 던졌는데 하필 모니터 쫙 깨진 거예요. 나갔어. 그런 경우에 될까요, 안 될까요? 예, 가족 간에. 되니까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 당연히. 됩니다. 안 되진 않고. 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가족이긴 한데, 엄마랑 저랑 가족이긴 한데, 가족 간이 거주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는 오. 배상의 의무가 있는 거죠. 이거 너무 좋은 배상이 꿀팁인데요? 됩니다. 예. 심지어는 손주 귀엽다고 안는데 얘가 어린 손주가 이렇게 머리로 헤딩을 해가지고 이가 2개 나가셨어요. 이가 2개 부러졌는데도 이것도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 처리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오. 예, 예. 치아 얘기하니까 제가 했던 사건 중에도 이분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네. 교통사고가 났는데 치아가 흔들렸거든요. 네. 근데 병원에 갔는데 갑자기 치아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네. 뽑아야 된다고. 네. 근데 이게 뽑아야죠. 그럼 문제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이 치아가 흔들릴 수 있어요. 예. 근데 흔들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한 14일 정도 경고 관찰을 해야 돼요. 근데 이분이 이거 흔들리니까 빨리 치료해달라고 요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치과에서는 뽑아버린 그러면 거야? 뽑고 음. 임플란트를 해준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그게 다퉈졌어요, 소송사고로. 아.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그게 과잉 치료다라고 판단이 났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떤 상황에서 사고가 나지만 사고의 원인은 어떻게 되고 그 원인에 따라서 치료 과정도 되게 중요하다. 그쵸, 그쵸. 아까 그 말씀하셨던 그 사례는 뭐 보험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거였지만 사실 저희 사건에서는 과잉 진료가 문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과정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네. 치아 하니까 제가 지금 했던 사건이고 네. 그 과정에서 과잉 진료가 되면서 치과 원장님한테 그 돈을 과잉 진료를 잘못했다라는 걸 판정이 돼서 배상하라는 그런 판결도 났었거든요. 네. 같은 건데도 진짜 어떻게 처리되냐에 그러니까요.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아니 할머니 집 놀러 가서 손주가 TV 깼다고 해서 야 그거 보험 물어내라 안 이러지 하죠. 않죠. 그냥 너무, 않고, 아이고! 어떡하냐고 그냥 넘어가지. 그러잖아요. 그냥 펜션에 놀러 가서 네. 깼어요. 펜션에 물어주는 거는 맞다 우리 애가 잘못하면은 가족 일상 배상 책임이 있으니까 하도 들었으니까 그걸로 접수한다고 보험사에다 연락할 건데 내가 처갓집 아니면은 시댁 가가지고 우리 아들이 어린 아들이 그 모니터나 실수로. 뭐 TV 액정 깨뜨렸을 때는 아이고 내 보험으로 이거 배상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 안 하시잖아요. 하죠. 네. 예, 그러니까 한번 정도는 확인해 보시는. 예. 같이 생계를 하고 있는 사람 또는 직계 혈족의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그런 조항들이 있거든요. 오. 근데 거기서도 가족의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그럼 처벌하지 않는 건 예를 들어 뭐가 어떤 예를 것들이 들어서 어머님께서 있어요? 네. 은담 씨의 물건을 훔쳤어요. 예를 들어서 훔쳤다면 그럴 수 있지 뭐. 네. 절도가 될 수 있죠. 네. 그쵸. 임의적으로 훔쳐갔다. 네. 근데 어머니는 처벌되지 않아요. 그럼 제가 엄마의 귀중품을 슬쩍 해도 처벌되지 않는 건가요? 근데 그게 가족의 범위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아. 가족의 범위, 친족의 범위는 민법에 규정을 하고 있고 그게 뭐 직계 혈족, 뭐 반계 혈족, 그다음에 인척 이런 개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다 법률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계라는 개념도 사실은 법률로 판단해봐야 되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8촌 가족이 저랑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럼 안 되는 거야. 살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자전거 타고 가다 누구를 다치게 했어. 어. 근데 본인 보험 가입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침 가족 일상 배상 책임을 가입하고 있었다라고 네. 하면 우리 집에 살고 있는 이 8촌이 물어줘야 배상 책임도 가능해요? 내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해요. 가능하죠. 예. 왜 근데 저희는 이런 거 다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세히 아니, 또 설명을 늘으니까. 뭐 그런 건가요? 중요한 거는 일단은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포함이 돼야 되고 보험으로 처리하려면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이 생계의 의미가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지 이건 또 해석해봐야 되는 거고 복잡하죠. 예. 그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건 어떻게 입증이 필요한가요?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는 거는 보통
주거지가 네. 같이 등록돼 있겠죠. 주민등록. 아, 예, 근데 같이, 등록 같이 실제로 등록돼 안 있겠죠. 되고 그냥 얹혀서 하는 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가족이어도? 얹혀 산 거 같은 경우에도 그거는 또 세부적으로 네. 보상 담당을 해야겠지만 실제적으로 주거지를 같이 해야 된다. 주민등록 등본이 같이 더 있어야 된다. 라는 요건이 돼 있으면 안 되겠죠. 아. 그러니까 주소지를 갖다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 놀러 가서 그랬는지, 얻는지 보험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뭔가 증빙이 되는 서류가 필요하겠죠. 왜냐면 배상해 놓고 언니 나 근데 요번에 자전거 타고 가다가 누구 다치겠는데 엄청나게 큰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나는 가족일상 배상 책임이 없는데 언니 있으니까 내가 여기 산다고 하고 언니 걸로 접수해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전에 제가 했던 사건 중에는 그러니까 세대 분리가 돼 있다라는 이슈가 좀 있었어요. 아. 따로 산다는 게 입증이 돼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카드, 교통카드 내역 그리고 핸드폰의 기지국 내역을 제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생활 반경이 생활 이 반경이 동네인지 아예 저 다르다. 동네인지 다 보여줘요. 드러나겠네요. 오,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네요. 그럼 내 교통카드를 찍는 패턴을 보면 예를 들어 저희 집이 서울인데 수원에 찍히고 있다. 그럼 말이 안 돼요. 그쵸. 그리고 내 핸드폰 기지국을 보면 내가 이동 반경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자기의 그 생계나 그 과정 생활 반경을 입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주제가 결국 이혼해서 뭐 명절까지 가고 있는데 네. 근데 저는 이혼하니까 증거가 정말 중요하구나. 각종 분쟁이든 뭐든 그렇게 말했잖아. 입증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뭔가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 증거를 확보하는 게 뭔가 입증할 수 있는 거. 지난번에도 계약서 쓸 때는 나한테 불리한 거는 조금 유연하게, 나한테 유리한 거는 명확하게. 예, 요거예요. 저희도 이제 활동을 하면서 뭐 소속사에 몸을 담그고 뭘 할 때마다 계약서 이 한 장이 주는 무서움이 저희는 진짜 엄청나거든요. 몰라서 그냥 위약금을 내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사실 알아보면 나한테 유리한 것들이 많을 수 있는데 법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사실 저는 좀 무섭거든요. 이게 친하지가 않으니까. 네. 근데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충분히 알아보고 또 좀 뭐 할 수 있는 거면 하는 게 좋고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변호사들이 하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저는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타든 자동차를 타든 항상 악셀보다는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을 연습하고 훈련을 해놔야지 어떤 위험에 노출됐을 때도 내가 그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멈출 수가 있는 건데 그쵸. 사람들은 달리는 거, 악셀에 대해서만 항상 강조를 하잖아요. 변호사 영역이 또는 우리 설계사님 영역이 사실은 브레이크 영역을 해주는 거죠. 살면서 브레이크를 잡아주고 안전장치를 해줌으로써 조금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사전에 계기? 방지하고. 네. 사실은 우리 영역 중에서는 뒤치다거리가 되게 많았어요. 이미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이걸 어떻게 분쟁을 조정할 수 있을까 그리고 분쟁을 끝낼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저희가 하는 이 유튜브나 영상이 사실은 예방을 하는 측면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과 행동 그리고 시부모와의 갈등 그리고 자기의 작은 생활 습관 하나가 굉장히 갈등을 고조하고 이혼의 어떤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얘기를 함으로써 이 얘기를 통해서 조금 더 각성을 하고 맞아. 인식할 수 있으면 아 이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구나 또는 내 배우자한테 굉장히 큰 상처가 될 수 있구나 라는 걸 조금 더 알면은 조금 더 조심하지 않을까 조금 더 관계가 더 유지되지 않을까 더 많은 분들이 해피했으면 좋겠고 더 가족 관계가 더 유지했으면 좋겠고 더 많은 분들이 결혼도 하시고 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재원아 아까 우리 이 얘기를 하면서 가장 드는 생각이 우리 보험 계약도 한번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 네. 내가 동의를 했는데 내가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보험 계약이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보험 계약자는 부인인데 이혼하면서 이혼을 준비하는 그런 관계인데 혹시 네. 또 나에게 어떤 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도 있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는 본인들이 계약 안 했다는 법도 있어요. 응? 알고 보니 계약자는 부모님이었고 아주 어릴 적에 내가 피보험자였는데 그거가 어릴 때니까 그 동의가 절차가 부모님의 동의만으로 된 거죠. 근데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그건 내 보험 아닌데요? 라고 이제 잘 모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것도 부모님 알려주면 되는데
야 그거 다 해놨어. 맞아, 맞아. 다 해놨어요. 저도 들은 거 있는 것 도대체 같아요. 그 다가 뭐 뭔데? 해놨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 근데 다 해놨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아팠을 때를 대비한 거였는데 그런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저축이 됐거나 아니면 뭐 연금이 됐거나 난 그래서 보험 다 있다고 했는데 그 보험이 그러네. 나는 건강보험을 의미했는데 부모님은 그냥 돈 많이 내면 다 된 줄 알아요. 그니까요. 근데 비싼데 그게 이제 건강보험이 아니고 연금보험이 됐거나 사망을 대비한 뭐 그런 보험이 됐거나 이러면 그 보험이 다의 범위가 아닌 거잖아요. 그쵸. 예. 정확히 알아야겠어요. 예. 엄마한테 전화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 명함 어머니 상담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일단 이혼과 그리고 명절에 대한 이야기 좀 많이 나눴어요. 네. 이건 변호사님 어떠셨어요? 이혼 사유부터 해가지고 천천히 살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사이에 되게 재밌게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고 그리고 또 궁금한 것 있으시면 가감 없이 질문 많이 해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좀 가족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도 보험과 관련돼서는 이제 배상 책임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명절과 관련해서는 운전을 범위를 갖다가 일시적으로도 약간 확대해 놓겠다. 휴가 갈 때는 다들 그런 생각 하시는데 명절에는 나만 운전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또 그런 상황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확대하더라도 비싸지 않아요. 그리고 가족 일상 배상 책임도 비싸지 않아요. 네. 네, 추가해 두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살아감에 있어서 그 법이라는 거 그리고 아까 브레이크 안정장치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되게 무지했고 생각을 깊게 하지 않았는데 너무 유익한 정보도 많이 알아가고 이혼이라는 거 그다음에 가족 그건 제가 늘 함께 하는 거잖아요. 결혼도 꼭 곧 해야 하고 그래서 꿀팁 너무 많이 알아가고 저 진짜 궁금한 게 막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했는데도 답변을 너무 다 성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시간이었어요. 저희가 성의 있게 준비하고 항상 또 컨텐츠를 만들어 갈 건데요. 함께 같이 공유해 주시고 저희 채널도 많이 시청해 주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여긴 그런 거 안 해요? 구독, 좋아요 막 이런 거. 구독, 좋아요가 아니고 알림 구독, 설정 좋아요? 아니. 그런 거 안 해요? 구독, 좋아요. 그다음에 뭐예요? 알림 설정. 저희 알림 필요한가요, 설정. PD님? 일단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렇게 해야 돼요? 띠링띠링 해야 되나요? 이거 아닌가? 무조건 엄지 남자 엄지 그럼, 못 참지. 남자는 엄지지. 못 참지.